새벽 5시 반 서울 강남구의 골목길에서 작은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정아린 13살이었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있을 시간에 하리는 이미 2시간째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아, 이건 팔 수 있겠네요. 하리는 아파트 재활용 수거함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골판지 상자들이 보였거든요. 하리는 능숙하게 상자들을 접어서 손수레에 실었어요. 이런 일을 한 지 벌써 반년이 넘었으니까요. 하린에게는 조금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냄새에 유난히 민감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냄새까지 맡을 수 있었죠. 하지만 하리는 이걸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이 좀 예민한 편이라고만 여겼거든요. 오전 7시 하리는 폐지 수거를 마치고 플라자 호텔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직원들보다 2시간 일찍 나와서 호텔 레스토랑을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하리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며 경비원에게 인사했습니다. 경비원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죠. 청소 도구를 챙겨서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길 하리는 주방에서 나오는 냄새에 코를 찡그렸습니다. 이상한데요.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났거든요. 비린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상한 것 같기도 했어요. 하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주방 쪽을 바라봤지만 이내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레스토랑 청소는 꽤 복잡한 일이었어요. 테이블 하나하나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의자를 정돈해야 했거든요. 하리는 조용히 그리고 꼼꼼하게 일했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니까요. 음식물 쓰레기통도 비워야지. 하리는 주방 옆 음식물 쓰레기통에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자마자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이거 진짜 이상해요. 썩은 생선 냄새가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하리는 재빨리 쓰레기 봉투를 묶어서 밖으로 내다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전 9시 하리는 청소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정선이가 입원해 있는 대학병원이었죠. 선이는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몇 달째 투병 중이었어요. 엄마, 아침은 드셨어요? 응, 우리 할인이 왔네요. 밥은 먹고 왔어? 선이는 여전히 할인을 걱정했습니다. 자신이 아픈 것보다 딸이 고생하는 게 더 마음 아팠거든요. 네, 먹었어요. 호텔에서 샌드위치 하나 주셨거든요. 할인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아침을 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그렇게 말했어요. 할인아, 엄마가 미안해요. 아픈 것도 모자라서 너까지 고생시키고. 괜찮아요, 엄마. 저 이제 다 컸어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할인은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죠. 치료비는 계속 나가는데 할인이 버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오후 2시 할인은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청소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호텔이 분주했어요. 오늘 VIP 손님이 오신다고 하던데요. 다른 청소 직원이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VIP요? 응, 대한금속 회장님이 오신다고 해요. 엄청 까다로운 분이래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할인은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할인은 아직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말이에요. 먹지 마세요. 오후 5시 플라자 호텔 레스토랑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한금속 강민철 회장의 방문 때문이었죠. 조세윤 총주방장은 주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메뉴는 회장이 좋아한다는 일식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이 성게알 좀 이상한데요? 부주방장이 조세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납품받은 성게알에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났거든요. 조세윤은 성게알을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냄새가 조금 이상했어요. 하지만 조세윤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회장님은 몇 입밖에 안 드실 거야.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 문제가 생기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고 한 번 없었잖아요. 조세윤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사실 성게알을 다시 준비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VIP 접대에서 메뉴를 바꿀 수는 없었어요. 한편 송지훈 지배인은 레스토랑 곳곳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세팅부터 조명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거든요. 청소 직원들은 모두 뒤로 빠져 있어요. 지배인은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특히 할인 같은 아르바이트생들은 VIP 손님 앞에 나타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리는 구석에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리는 이미 청소를 거의 마친 상태였어요. 하지만 아직 음식물 쓰레기통을 정리하지 못했거든요. 오후 6시 강민철 회장이 도착했습니다. 58세의 강민철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표정은 언제나처럼 엄격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송지훈 지배인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강민철은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오늘 메뉴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회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식 코스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최고급 성게알을 준비했어요. 강민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게알을 무척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강민철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강민철에게는 성게알 알레르기가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신선한 성게알만 먹어서 문제가 없었지만 상한 성게알을 먹으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 사실은 강민철의 비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비서가 다른 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했어요. 그럼 식사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지배인이 물었습니다. 강민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리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철은 까다로운 미각의 소유자였지만 오늘 음식들은 대체로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리는 레스토랑 구석에서 청소를 마무리하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맡았던 그 냄새가 다시 나는 것 같았거든요. 이 냄새요. 하리는 고개를 들어 레스토랑을 둘러봤습니다. 냄새의 근원지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냄새는 강민철 회장이 앉은 테이블 쪽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강민철 앞에 놓인 성게알 요리를 봤습니다. 순간 하린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거 냄새가 이상해요. 하리는 작은 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성게알에서 나는 냄새가 아침에 쓰레기통에서 맡았던 그 냄새와 똑같았거든요. 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히 VIP 손님에게 음식이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하린의 동생이 옛날에 상한 생선을 먹고 심하게 앓았던 기억이 났거든요. 하린은 용기를 내서 지배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지배인님. 뭐야? 지금 바쁘다고 했잖아. 송지훈 지배인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성게알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뭐라고?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배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할인을 쳐다봤어요. 냄새가 이상해요.
상한 것 같아요. 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그런 말을 해? 너는 그냥 청소나 해. 지배인은 할인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강민철 회장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그때 강민철이 젓가락으로 성게알을 집어들었습니다. 입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어요. 할인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거 먹지 마세요. 할인의 외침이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철은 젓가락을 공중에서 멈추고 할인을 바라봤어요. 레스토랑 안의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웨이터들은 걸음을 멈췄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고개를 돌렸어요. 송지훈 지배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어요. VIP 손님 앞에서 청소 아르바이트생이 이런 짓을 하다니 호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지배인이 급히 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주방에서는 조세윤 총주방장이 급히 뛰어나왔어요. 강민철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한금속의 회장이라는 지위에 익숙한 강민철에게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지? 강민철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할인은 온몸이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침에 맡았던 그 냄새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났거든요. 할인은 목이 메었지만 계속 설명했습니다. 성게알에서 나는 냄새가 썩은 생선과 똑같다고. 자신의 동생이 옛날에 상한 해산물을 먹고 심하게 고생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강민철은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조세윤 총주방장이 급히 상황에 개입했습니다. 그는 할인을 노려보며 즉시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호텔의 명성이 망가질 수 있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할인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강민철이 갑자기 성게알을 코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봤어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정말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났거든요. 비린내가 강하게 올라왔고 신선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조세윤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사실 그는 아침부터 성게알이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VIP 접대를 위해 그냥 내보냈던 거였어요. 이제 모든 게 들통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민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성게알을 당일 아침에 받아서 바로 써야 한다는 기본 상식을 물어봤어요. 조세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송지훈 지배인이 급히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새로운 요리를 준비해드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강민철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민철이 갑자기 손으로 목을 감쌌어요. 호흡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얼굴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성게알 냄새만 맡았는데도 알레르기 반응이 시작된 거였어요. 강민철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호흡은 거칠어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할인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119에 신고하라고 소리쳤어요. 어른들은 모두 패닉 상태였거든요. 한 직원이 급히 전화를 걸었고 강민철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인이 다가가서 강민철 곁에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민철은 힘겹게 할인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만약 할인이 말리지 않았다면 정말
그 성게알을 먹었을 거라고 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리는 계속 강민철 곁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책임을 회피하려고 바빴거든요. 응급구조사는 강민철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민철은 들것에 실리기 전에 할인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할인의 이름을 물어보고 기억하겠다고 했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나서 레스토랑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어요. 조세윤은 그제서야 성게알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상해 있었어요. 송지훈 지배인은 조세윤에게 화를 냈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습니다. 할인은 구석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강민철 회장의 생명을 구했다는 건 말이에요. 강민철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플라자 호텔은 완전한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호텔 사장부터 임원들까지 모두 긴급회의실로 모였어요.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모든 사람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호텔 사장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금속 회장이 자신들 호텔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은 이미 언론에까지 알려진 상태였거든요. 주가 하락은 물론이고 호텔의 신뢰도까지 타격을 받을 상황이었어요. 조세윤 총주방장은 고개를 숙인 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성게알이 상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만 말했습니다. 사실 상한 성게알인 줄 알면서도 내보냈다는 진실은 숨겼어요. 송지훈 지배인은 다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인 때문에 일이 커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조용히 청소만 하면 될 것을 괜히 나서서 소동을 벌였다고 여겼어요. 지배인은 할인을 즉시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사장의 생각은 달랐어요. 차분히 상황을 분석해보니 할인이 강민철을 구한 게 분명했거든요. 만약 할인이 말리지 않았다면 강민철이 상한 성게알을 먹었을 것이고 그럼 더 큰일이 났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강민철이 응급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했지만 알레르기 쇼크로 인한 후유증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강민철의 비서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의사는 강민철의 성게알 알레르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신선한 성게알은 괜찮지만 상한 성게알을 먹으면 심각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드셨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수도 있다는 진단이었어요. 비서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회장의 알레르기 정보를 호텔에 전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평소 같으면 미리 알려줬을 텐데 오늘은 다른 일로 바빠서 깜빡했던 거였어요. 강민철은 몇 시간 후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병상에서 눈을 뜬 그는 가장 먼저 할인을 걱정했어요. 자신을 구해준 그 아이가 혹시 책임을 지게 될까 봐서였습니다. 비서에게 할인의 안전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시각 할인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TV 화면에는 오늘 플라자 호텔에서 벌어진 일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어요. 대한금속 회장의 알레르기 쇼크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선희는 뉴스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할인이 일하는 호텔에서 이런 큰 사건이 벌어졌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할인은 자신이 그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걱정할까 봐서였습니다. 뉴스에서는 한 직원의 기지로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이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선희는 그 직원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감탄했습니다. 하리는 복잡한 기분으로 뉴스를 지켜봤어요. 한편 호텔에서는 여전히 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언론 대응부터 재발 방지책까지 논의할 게 산더미였어요. 가장 큰 쟁점은 책임 소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였습니다. 조세윤 총주방장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지만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송지훈 지배인은 할인의 행동이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사장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다음 날 아침 할인은 평소처럼 호텔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할인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어떤 직원은 할인에게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송지훈 지배인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지배인은 할인을 따로 불러서 어제 일로 호텔이 큰 피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할인이 괜히 나서서 일을 크게 만들었다고 탓했어요. 할인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회장님이 위험했다고 말했지만 지배인은 그런 건 자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었다고 했어요. 할인에게는 나설 일이 아니었다는 거였습니다. 지배인은 할인에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사실 VIP 접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건 지배인 자신이었거든요. 하지만 할인을 희생양으로 만들면 자신은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텔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강민철 회장이 예고 없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퇴원하자마자 바로 호텔로 온 거예요. 직원들은 모두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강민철은 로비에 서서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정할인을 만나러 왔다고요. 할인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민철이 호텔 로비에 나타나자 모든 직원들이 긴장했습니다. 호텔 사장부터 지배인까지 급히 로비로 달려왔어요. 평소 같으면 미리 연락을 받고 성대한 환영 준비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예고 없는 방문이었거든요. 호텔 사장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강민철의 몸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철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정할인을 만나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민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송지훈 지배인은 당황스럽게 반응했습니다. 할인 같은 아르바이트생을 VIP가 직접 찾아온다는 게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강민철은 어제 자신을 구해준 그 아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할인은 구석에서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강민철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봤어요. 강민철은 할인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제 할인 덕분에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했어요. 이런 모습을 본 다른 직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한금속 회장이 13살 아이에게 이렇게 예의를 갖춘다니요. 강민철은 호텔 사장에게 어제 일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CCTV 영상을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안실로 이동했습니다. 조세윤 총주방장과 송지훈 지배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어요. 보안실의 모니터에는 어제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할인이 성게알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배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려다가 쫓겨나는 장면도 선명했습니다. 강민철은 화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할인이 처음에는 정말 조용히 문제를 알리려고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해된다는 식으로 대했죠.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강민철이 성게알을 입에 넣으려는 바로 그 순간 할인이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이었어요. 화면 속 할인의 절박한 표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할인이 그때 말리지 않았다면 자신은 분명히 그 상한 성게알을 먹었을 거라고요.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그랬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호텔 사장과 지배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CCTV 영상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할인이 영웅이고 오히려 호텔 측이 잘못했다는 게 명백했습니다. 강민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호텔에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대우했느냐고 물었어요. 들은 바로는 할인을 문제아 취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민철의 눈빛에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어요. 송지훈 지배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된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강민철은 그런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절차가 중요하냐고 따져 물었어요. 조세윤 총주방장도 보안실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강민철은 조세윤에게 성게알이 상한 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조세윤은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려 했지만 강민철의 날카로운 추궁을 피할 수 없었어요. 결국 아침부터 성게알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VIP 접대를 위해 그냥 내보냈다고 했어요. 강민철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여겼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상한 음식인 줄 알면서도 내보내고 그걸 말린 아이는 오히려 문제아 취급을 했다니요. 이때 강민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이 호텔에 도착했다는 연락이었어요. 어제 사건이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었거든요. 특히 회장을 구한 신비한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강민철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어요. 할인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고 호텔이 그런 할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모든 걸 공개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호텔 사장과 지배인, 총주방장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이런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 호텔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게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민철은 할인에게 자신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진짜 영웅은 할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할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플라자 호텔 로비는 순식간에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들이 앞다투어 내밀어졌어요. 대한금속 회장을 구한 신비한 인물의 정체가 드디어 공개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강민철은 할인의 손을 잡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할인은 긴장해서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헌 운동화와 낡은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 화려한 호텔 로비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기자들은 할인의 어린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대기업 회장을 구한 영웅이 13살 소녀라니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더욱 빨라졌고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민철은 차분하게 어제 일어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인이 어떻게 상한 성게알을 발견했는지,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구했는지 자세히 말했어요. 그리고 호텔 측이 할인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폭로했습니다. 기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생명의 은인을 문제아 취급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거든요. 송지훈 지배인과 조세윤 총주방장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강민철은 할인의 용기를 극찬했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생명을 구하려고 했던 할인의 마음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할인은 마이크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위험해 보여서 말린 것뿐이라고, 특별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강민철은 할인과 단둘이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인의 가정 형편을 물어봤고 어머니가 폐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강민철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강민철은 자신의 과거를 할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모든 걸 다 가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할인을 통해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할인의 헌 운동화와 낡은 유니폼을 보면서 강민철은 자신을 돌아봤어요. 수십만 원짜리 구두를 신고 수백만 원짜리 정장을 입고 있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한 건 할인이었거든요. 강민철은 할인에게 어떤 대가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할인은 한참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수술비만 도와달라고, 조금이라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강민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인의 소원은 너무나 소박했습니다. 거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할인은 오직 어머니 생각뿐이었어요. 강민철은 그런 할인의 마음을 보며 깊이 감동했습니다. 강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할인에게 약속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는 물론이고 할인의 모든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할인의 삶이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할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자신에게 일어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강민철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할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정선희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즉시 와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강민철은 즉시 자신의 차로 할인을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둘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강민철은 최고의 의료진을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선희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할인은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는 힘겹게 눈을 뜨고 할인을 바라봤어요. 선희는 뉴스에서 할인의 이야기를 봤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렇게 용감한 일을 했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안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강민철은 조용히 병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모녀의 소중한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는 즉시 병원 측과 연락해서 최고의 치료진을 구성하도록 지시했어요. 1시간 후 선희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의사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고 했어요. 할인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민철이 병실에 들어와서 선희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할인 덕분에 생명을 구했다고, 앞으로 할인 모녀를 가족처럼 돌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선희는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은 처음으로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 걱정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할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한금속재단에서 정식으로 할인을 장학생으로 선정했어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비와 생활비, 그리고 어머니의 치료비까지 전액 지원받게 된 거였습니다.
언론에서는 할인의 이야기를 연일 보도했어요. 가난한 소녀가 용기 하나로 대기업 회장을 구했다는 스토리는 전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할인에게는 전국 각지에서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정선이는 최고의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철이 약속한 대로 국내 최고 수준의 암 전문의들이 치료팀을 구성했어요. 의사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플라자 호텔에서는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이뤄졌어요. 조세윤 총주방장과 송지훈 지배인은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호텔 사장은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엄격한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호텔 측은 할인을 기리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매년 용기 있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도운 직원에게 주는 할인상을 제정한 거예요. 첫 번째 수상자는 당연히 할인이었습니다. 할인은 다시 학교에 돌아갔습니다. 반년 만에 교실로 돌아온 할인을 친구들이 열렬히 환영했어요. 선생님들도 할인의 용기를 칭찬하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할인은 다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강민철은 정기적으로 할인 모녀를 찾아뵀습니다. 병원에서 선희를 만나고 할인의 학교 생활도 챙겼어요. 할인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할인도 강민철을 진짜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한 달 후 선희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료진은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했다고 발표했어요. 앞으로 몇 년간 꾸준히 관리하면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할인은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강민철도 할인 곁에서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선희는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건강해져서 할인을 더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할인은 어머니 품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민철의 회사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할인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늘렸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크게 확대되었어요. 대한금속은 할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할인은 여러 행사에 참석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할인의 이야기에 힘을 얻었어요. 할인의 특별한 후각 능력도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식품 전문가들이 할인의 능력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할인은 앞으로 이 능력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에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몇 개월 후 할인은 성적 우수상을 받았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였습니다. 시상식에는 강민철과 건강을 회복한 선희가 함께 참석했어요. 할인의 꿈도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식품 안전 전문가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싶다고 했어요. 강민철은 할인의 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느 날 할인은 강민철에게 편지를 썼어요.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강민철은 할인의 편지를 읽으며 뭉클해했습니다. 할인 덕분에 자신도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둘의 우정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1년 후 할인은 친구와 함께 플라자 호텔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청소 도구를 든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당당한 손님으로 온 거였어요. 호텔 직원들은 할인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할인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용기상 수상자들의 사진들과 함께 말이죠. 할인은 그 사진을 보며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였어요. 새로 부임한 지배인이 직접 할인을 맞이했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다고 정중하게 말했어요. 할인은 겸손하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특별 대우보다는 평범한 손님으로 대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할인과 친구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1년 전 그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 장소였어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음식의 신선도를 이중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총주방장이 할인에게 인사를 왔습니다. 할인 덕분에 음식 안전 관리가 훨씬 철저해졌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할인은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대답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던 할인의 눈에 성게알 요리가 보였어요. 친구는 할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했습니다.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성게알 요리를 주문했어요. 요리가 나왔을 때 할인은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신선하고 좋은 냄새가 났어요. 할인은 안심하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괜찮다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고요. 친구는 할인의 특별한 능력에 감탄했어요. 어떻게 냄새만으로 그런 걸 알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할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타고난 재능에 경험이 더해진 거라고, 앞으로 이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거라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둘은 호텔 로비에서 차를 마셨어요. 할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강민철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할인이 호텔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시간을 낸 거였어요. 할인은 반갑게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강민철은 할인의 최근 소식을 물어봤습니다. 학교 성적은 어떤지, 어머니 건강은 괜찮은지 세심하게 챙겼어요. 할인은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어요. 강민철은 할인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방학 때 회사에서 인턴십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했어요. 식품 안전 분야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할인의 눈이 반짝였어요. 자신의 꿈과 직결되는 제안이었거든요.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어요. 해가 질 무렵 할인은 호텔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 전 자신이 서 있던 그 자리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때의 떨리는 마음과 지금의 당당한 마음이 대조적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할인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호텔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선희는 할인이 이렇게 씩씩하게 자란 게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온 할인은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변화를 되돌아봤어요.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할인은 창밖 별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용기를 잃지 않겠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할인의 새로운 꿈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9월의 아침,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윌밍턴 고등학교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소녀는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김지훈, 17살이었죠. 아버지 김선우가 운전석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아빠가 바빠도 너 일은 최우선이야. 지훈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많지 않은 성격이었거든요. 무거운 백팩을 메고 학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대치동에 있던 학교와는 너무 달랐어요. 넓은 잔디밭과 붉은 벽돌 건물들이 이국적으로 느껴졌죠. 교무실에서 받은 시간표를 보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키가 작고 마른 체형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두꺼운 안경. 전형적인 아시아 학생의 모습이었죠. 첫 번째 수업은 수학이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담임교사 미세스 테일러가 지훈을 바라봤어요. 아, 새로운 학생이구나. 자기소개 한번 해볼래? 지훈은 칠판 앞에 섰습니다. 20명 남짓한 학생들이 모두 지훈을 쳐다봤어요. 어색한 정적이 흘렀죠.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짧고 간단한 인사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발음이 어눌했거든요. 뒷자리에 앉은 브라이언이 옆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또 아시아 애들이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지훈은 그 말을 들었지만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담담하게 빈자리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창가 맨 뒷자리였죠. 수학교사 미스터 앤더슨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백인 남성으로 프린스턴 대학교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칠판에 오늘 배울 내용을 적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2차 함수의 기본 개념을 다뤄보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학생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세요. 미스터 앤더슨의 시선이 잠깐 지훈에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곳으로 돌렸어요. 아시아계 학생들에게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훈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지만 손을 들거나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미스터 앤더슨도 지훈에게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죠. 점심시간 혼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지훈을 본 리사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저 애 완전 조용하네. 영어 못해서 그런 건가? 아마 그럴걸. 아시아 애들 보통 그렇잖아. 수학만 잘하고. 지훈은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는 듯 했어요. 묵묵히 식사를 마치고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혼자 있는 게 편했거든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대답만 간단히 할 뿐 먼저 나서지 않았죠. 같은 반 학생들도 지훈을 그냥 조용한 전학생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학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교실 구석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고 쉬는 시간에도 책만 읽었죠. 어느 목요일 오후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미스터 앤더슨이 칠판에 복잡한 2차 함수 문제를 적었어요. 자, 오늘은 좀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죠. 문제는 실제로 꽤 복잡했습니다. 여러 조건이 섞여 있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풀어야 하는 유형이었어요. 브라이언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리사도 동조했죠. 다른 학생들도 웅성거렸습니다. 미스터 앤더슨이 미소를 지으며 교실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시선이 지훈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럼 지훈 학생이 한번 풀어볼까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지훈 학생이 이런 문제에 도전해봤으면 해요. 쉬운 문제니까 한번 해보세요. 미스터 앤더슨의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겉으로는 격려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문제를 쉽다고 하며 지훈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죠.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브라이언이 옆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제가 뭘 알겠냐.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맞아. 아시아 애들이 수학 잘한다고 하지만 이런 건 다르지. 리사도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실 전체에 묘한 기대감이 감돌았어요. 조용한 전학생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거든요. 지훈은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칠판의 문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미스터 앤더슨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때요, 지훈 학생? 너무 어려우면 다른 학생이 해도 돼요. 이번엔 조롱의 의미가 더 분명했어요. 학생들의 웃음소리도 더 커졌습니다. 브라이언이 손을 들며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대신 해볼게요. 지훈은 아직 적응하는 단계니까. 그래, 브라이언이 해줘. 쟤는 무리야. 다른 학생도 맞장구 쳤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조용히 일어났어요. 의자를 뒤로 밀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죠. 무표정한 얼굴로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두꺼운 안경 너머로 문제를 찬찬히 살펴봤어요. 미스터 앤더슨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 정말 해보겠다는 거예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과연 이 조용한 아시아 학생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결국 포기하고 자리로 돌아갈까요? 긴장감이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훈의 손에 든 분필이 칠판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지훈의 손에 들린 분필이 칠판에 닿았습니다. 교실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20명의 학생들과 미스터 앤더슨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첫 번째 선이 그어졌습니다. 지훈은 문제를 다시 한번 훑어본 후 차분하게 풀이를 시작했어요. 2차 함수 문제였지만 여러 조건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상당히 까다로운 유형이었습니다. 미스터 앤더슨은 처음엔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프린스턴 출신인 자신이 준비한 문제를 고작 고등학생이, 그것도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아시아 전학생이 풀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훈의 손놀림을 보면서 서서히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먼저 주어진 조건들을 정리했어요. 2차 함수의 일반형을 써놓고 각 조건을 대입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했죠. 이 과정만으로도 이미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눈을 크게 뜨고 칠판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를 지훈이 차례차례 풀어나가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 단계에서 지훈은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던 식이 깔끔하게 정리되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리사는 입을 살짝 벌리고 있었습니다. 수학을 그럭저럭 잘한다고 생각했던 자신도 전혀 생각해내지 못했던 접근법이었거든요. 미스터 앤더슨의 이마에 살짝 땀이 맺혔습니다. 지훈의 풀이 과정이 자신이 생각했던 정석적인 방법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깔끔했죠. 몇 개의 중간 단계를 생략하면서도 논리적 오류 없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지훈은 함수의 대칭축을 구했어요. 주어진 정의역 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느 지점에서 나타나는지 파악하는 과정이었죠.
이 부분은 특히 까다로웠습니다. 경계값과 꼭지점 중 어느 것이 실제 최대값인지 판단해야 했거든요. 교실의 정적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지훈의 풀이를 따라가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중간에 길을 잃었어요. 처음에 킥킥거리던 웃음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훈은 네 번째 단계에서 실제 계산을 시작했어요. 대입과 계산 과정에서도 실수 없이 정확하게 진행했습니다. 분수 계산이 나오는 부분에서도 약분을 깔끔하게 처리했죠. 미스터 앤더슨은 이제 완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의 풀이가 자신의 정답지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지훈은 최종 답을 구하고 검증까지 마쳤어요. 주어진 조건을 다시 대입해서 답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까지 빠뜨리지 않았죠. 이런 꼼꼼함은 대치동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문제풀이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분필을 내려놓은 지훈이 돌아섰습니다.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하지만 칠판에는 완벽한 풀이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단계가 논리적이었고 계산도 정확했으며 최종 답도 맞았죠. 미스터 앤더슨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의도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내서 지훈을 곤란하게 만들려 했는데 오히려 완벽한 풀이를 보게 된 거였어요. 그것도 자신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브라이언은 멍한 표정으로 칠판을 쳐다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조용한 아시아. 학생이 자신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를 척척 풀어낸 거였어요. 리사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말수도 적었던 지훈이 이렇게 뛰어난 수학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그때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이건 대치동 초등학생도 푸는 문제인데요. 교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지훈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지훈의 마지막 한마디가 교실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대치동 초등학생도 푸는 문제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20명의 학생들은 모두 멍한 표정으로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죠. 미스터 앤더슨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프린스턴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준비했던 문제가 한국의 초등학생 수준이라는 말을 들은 거였어요. 그것도 자신이 조롱하려던 바로 그 학생에게서 말이죠.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의자에 앉으면서도 표정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행동했죠. 이런 담담한 태도가 오히려 더 강한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교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방금 일어난 일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친구들과 함께 복도로 나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봤어요. 야, 방금 그거 진짜 맞는 풀이야? 브라이언의 친구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수학을 비교적 잘하는 학생이었는데도 지훈의 풀이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모르겠어. 근데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했잖아. 틀렸으면 바로 지적했을 텐데. 브라이언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이 무시했던 그 조용한 학생이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리사는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훈을 그냥 평범한 전학생으로만 생각했는데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리사, 너 수학 잘하잖아. 방금 그 풀이 어땠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완전 놀랐어. 나도 전혀 모르는 방법이었거든. 리사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지훈의 풀이를 보고 나니
그 차이를 실감했죠. 미스터 앤더슨은 교무실로 돌아가자마자 컴퓨터를 켰습니다. 지훈의 풀이가 정말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인터넷에서 비슷한 문제들을 찾아보고 여러 해법을 비교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지훈의 풀이가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접근법이었죠. 미스터 앤더슨은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교 전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조용한 한국 전학생이 미스터 앤더슨의 어려운 문제를 척척 풀어냈다는 이야기였죠. 소문은 금세 과장되어 전해졌습니다. 그 한국 애가 선생님도 못 푸는 문제를 풀었대. 초등학생도 푸는 문제라고 했다면서? 진짜 천재인가 봐. 식당에서 혼자 앉아있는 지훈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졌어요. 이전까지는 그냥 조용한 전학생 정도로 여겼는데 이제는 호기심과 경외가 섞인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샌드위치를 먹으면서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듯했죠. 오히려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대치동에 있을 때는 이런 수준의 문제풀이가 당연한 일상이었거든요. 오후 수업 시간에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른 교사들도 이미 소문을 들었는지 지훈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영어 시간에는 아직 서툰 발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학생들의 반응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브라이언은 수업 내내 지훈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호기심이 동시에 들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방과 후 미스터 앤더슨은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어요. 지훈, 잠깐 얘기 좀 할까?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스터 앤더슨의 사무실로 함께 걸어갔죠. 사무실에서 미스터 앤더슨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의 일로 인해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게 되었어요. 지훈의 실력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늘 정말 놀랐어. 내 풀이 방법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었거든. 지훈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하지만 미스터 앤더슨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대치동에서는 너무나 당연했던 일이 여기서는 이렇게 큰 충격을 주는구나 싶었죠. 집에 도착한 지훈은 아버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말했어요. 김선우는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역시 우리 지훈이야. 대치동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그날 밤 지훈은 책상에 앉아 수학 문제집을 폈습니다. 오늘의 일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뀔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공부는 계속해야 했죠.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윌밍턴 고등학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지훈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달라졌죠. 복도를 걸을 때마다 학생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봤습니다. 월요일 아침 첫 번째 수학 시간이었어요. 미스터 앤더슨이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지훈과 선생님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미스터 앤더슨은 지난주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칠판에 오늘 배울 내용을 적으면서도 자꾸 지훈 쪽을 힐끗거렸어요. 프린스턴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오늘은 3차 함수의 극값을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미스터 앤더슨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신중한 어조였죠. 문제를 칠판에 적고 나서 미스터 앤더슨은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지훈을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훈,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롱이나 기대감이 아닌 진짜 궁금함이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지훈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칠판의 문제를 살펴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분을 이용해서 극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들을 찾고 이계도함수로 극대와 극소를 판별하면 됩니다. 미스터 앤더슨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확한 접근법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럼 직접 칠판에 와서 풀어주겠어요? 이번에는 진심 어린 부탁이었습니다. 지난주의 조롱 섞인 도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지훈이 칠판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문제를 풀었어요. 미분 계산부터 극값 판별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이번에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지훈의 풀이를 따라가려고 노력했죠. 와, 정말 깔끔하네. 브라이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사는 노트에 지훈의 풀이 과정을 꼼꼼히 적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지훈의 접근법은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미스터 앤더슨은 지훈의 풀이가 끝나자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훌륭한 풀이였어요. 특히 이계도 함수를 이용한 판별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다른 학생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어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미스터 앤더슨이 지훈에게 다가왔어요. 지훈, 혹시 수학 클럽에 관심 있어요? 우리 학교에 수학 올림피아드 팀이 있거든요. 지훈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수학 올림피아드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언제든 결정되면 알려주세요. 당신 같은 학생이 꼭 필요해요. 미스터 앤더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난주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졌죠. 점심시간이 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브라이언이 지훈에게 다가온 거예요. 평소 운동부 친구들과 어울리던 브라이언이 지훈의 테이블로 왔습니다. 지훈, 혼자 앉지 말고 우리랑 같이 앉을래? 지훈은 당황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제안이었거든요. 괜찮아요. 여기가 편해서요. 아니야, 진짜 같이 앉자. 수학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고 싶기도 하고. 브라이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예전의 오만함이나 조롱은 전혀 없었죠.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지훈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리사는 수업 시간에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지훈에게 물어봤고, 다른 학생들도 지훈의 의견을 궁금해했습니다. 영어 수업 시간에도 분위기가 달랐어요. 지훈의 발음이 아직 서툴렀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격려하는 분위기였죠. 담임인 미세스 테일러도 지훈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조용한 전학생 정도로 여겼는데 수학 실력을 보고 나서는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훈, 미국 생활은 어때?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어? 미세스 테일러가 지훈에게 개별적으로 다가와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수학 실력이 정말 뛰어나더라고. 혹시 다른 과목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줘. 이런 관심과 배려는 지훈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대치동에서는 수학을 잘하는 게 당연했지만 여기서는 특별한 재능으로 인정받았거든요.
방과 후 도서관에서 지훈이 혼자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리사가 다가와서 앉았습니다. 지훈, 미안한데 이 문제 좀 도와줄 수 있어? 리사가 수학 문제집을 펼쳐 보였어요. 지훈은 문제를 살펴보더니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지훈의 설명은 명쾌했어요. 복잡해 보이던 문제가 단계별로 풀리면서 리사의 얼굴에 이해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와, 이렇게 푸는 거구나. 정말 고마워. 리사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받으며 지훈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무시당하던 전학생에서 존경받는 학생이 된 거였죠.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대치동에서 배운 건 수학만이 아니었거든요. 겸손함과 끈기도 함께 배웠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수학 클럽에 가입했고 미스터 앤더슨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펜실베이니아주 고등학교 수학 경시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어요. 이 대회는 전국대회 예선을 겸하는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대회 준비 과정에서 지훈의 진가가 더욱 드러났어요. 매일 방과 후 수학 클럽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다른 학생들이 1시간 걸려 풀 문제를 지훈은 10분 만에 해결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이죠. 미스터 앤더슨은 지훈의 실력에 계속 놀라고 있었어요. 대학교 수준의 문제를 내줘도 지훈은 척척 풀어냈거든요. 프린스턴에서 배웠던 고급 수학 이론들을 고등학생인 지훈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훈, 한국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았나요? 이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은 정말 놀라워요. 미스터 앤더슨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대치동에서 학원을 다녔는데 거기서는 이런 문제들이 기본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풀었거든요. 지훈의 담담한 대답에 미스터 앤더슨은 더욱 놀랐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수준의 수학을 배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대회 당일이 다가왔어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열리는 이번 경시대회에는 주 전체에서 선발된 최고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총 200명의 학생들이 모였는데 대부분 명문 고등학교 출신들이었어요. 지훈은 윌밍턴 고등학교를 대표해서 참가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지훈의 출전을 크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브라이언과 리사,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모두 지훈을 응원했습니다. 지훈,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만 해. 넌 정말 대단한 실력이야. 브라이언이 격려의 말을 건넸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지훈을 무시했던 브라이언이 이제는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한 지훈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참가자들은 대부분 백인 학생들이었고 아시아계는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치동에서 무수히 많은 시험을 치렀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시험 시간은 3시간이었습니다. 총 15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난이도가 상당했어요. 대수, 기하, 수론, 조합론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본 순간 지훈은 미소를 지었어요. 대치동에서 수없이 풀어봤던 유형이었거든요. 복잡해 보이는 부등식 문제였지만 지훈에게는 기본기 확인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하 문제였어요. 삼각형의 내심과 외심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것도 지훈이 초등학교 때부터 다뤄왔던 주제였습니다. 좌표를 설정하고 계산하는 방법과 순수 기하학적 방법 두 가지로 모두 풀 수 있었어요. 세 번째 문제부터는 조금 더 복잡했습니다. 수론 문제였는데 소수와 합성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지훈은 이것도
차근차근 풀어나갔습니다. 대치동에서 배웠던 정수론, 기법들이 그대로 적용되었거든요. 다른 참가자들을 살펴보니 대부분 첫 번째 문제부터 고생하고 있었어요. 머리를 감싸 쥐고 있거나 연필을 입에 물고 생각에 잠긴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지훈은 이미 5번째 문제까지 풀어나가고 있었어요. 6번째 문제는 조합론이었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결합한 복잡한 문제였는데 이런 유형도 지훈에게는 익숙했어요. 대치동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시간 제한을 두고 반복적으로 풀었거든요. 시험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문제들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속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일수록 지훈의 실력이 빛났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풀어나갔거든요. 10번째 문제는 특히 어려웠어요. 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극한 문제였는데 대학 미적분학 수준의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이것도 무리 없이 해결했어요. 대치동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서는 수학까지 배웠던 덕분이었죠. 마지막 5문제는 정말 고난도였습니다. 전국 상위권 학생들을 가려내기 위한 문제들이었어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이 부분에서 막혔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11번째 문제는 복소수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복소 평면에서의 기하학적 해석이 필요한 고난도 문제였어요. 지훈은 먼저 문제를 분석하고 여러 접근법을 시도해봤습니다. 결국 대치동에서 배웠던 고급 기법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시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지훈은 마지막 문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론과 기하학이 결합된 최고 난도의 문제였어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지훈은 침착하게 문제를 분석했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정리하고 가능한 경우들을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어요. 대치동에서 배웠던 고급 정수론, 기법과 기하학적 직관을 결합한 풀이였습니다. 시험이 끝났을 때 지훈은 모든 문제를 완주했어요. 다른 참가자들의 표정을 보니 대부분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여유로웠어요. 대치동에서의 훈련 덕분에 이 정도 시험은 오히려 쉽게 느껴졌거든요. 결과 발표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지훈은 만점으로 1위를 차지했어요. 그것도 2위와 상당한 점수 차이를 두고 말이죠. 이 결과는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는 지훈을 침묵하는 천재라고 불렀어요. 한국에서 온 조용한 학생이 펜실베이니아주 최고의 수학 영재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윌밍턴 고등학교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주 단위 수학 경시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거였거든요. 교장 선생님은 지훈을 특별히 표창했고 미스터 앤더슨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지훈, 정말 대단해. 이제 전국대회에 나가게 될 텐데 거기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될까? 미스터 앤더슨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지훈의 답변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대치동에서 쌓은 실력이 미국에서도 통한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지 며칠 후였습니다. 미스터 앤더슨은 지훈에게 개별적으로 대화를 요청했어요. 방과 후 조용한 수학과 사무실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스터 앤더슨은 평소와 다른 진중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지난 2달간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비치는 가운데 조용한 대화가 시작되었죠. 지훈, 먼저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 대단한 성과였어요.
미스터 앤더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칭찬이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 지훈은 여전히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 앤더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미스터 앤더슨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았어요. 사실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처음 당신이 우리 학교에 왔을 때 저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은 지훈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미스터 앤더슨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시아계 학생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수학은 잘하지만 창의성은 부족하다는 편견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미스터 앤더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자신의 과거 행동이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날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내면서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려 했던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지훈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앤더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솔직한 사과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당신의 답변을 듣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대치동 초등학생도 푸는 문제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창피했습니다. 미스터 앤더슨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많이 찾아봤어요. 대치동이 어떤 곳인지, 거기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말이에요. 미스터 앤더슨은 컴퓨터 화면을 지훈에게 보여주었어요. 대치동 학원가에 대한 기사들과 한국 학생들의 수학 실력에 관한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수준의 수학을 배운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미국에서는 대학교에서나 다루는 내용들을 말이에요. 지훈도 미스터 앤더슨의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대치동에서는 정말 그런 게 기본이었어요. 저희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수학을 배웠거든요. 정말 대단한 시스템이네요. 그런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고난도 수학을 배우는 게 힘들지 않았나요? 미스터 앤더슨의 질문에는 진정한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편견이나 선입견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이었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어려운 문제를 푸는 짜릿함을 알게 되니까요. 지훈의 대답을 들으며 미스터 앤더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학에 대한 열정은 국경을 초월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프린스턴 출신이라는 자부심에 빠져서 학생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미스터 앤더슨의 고백은 계속되었어요. 지난 20년간의 교사 생활을 돌아보게 만드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덕분에 그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훈은 미스터 앤더슨의 진심을 느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처음 전학 왔을 때의 서운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정말 성숙한 답변이네요. 당신 나이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미스터 앤더슨은 지훈의 인격적 성숙함에도 감탄했어요. 단순히 수학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훌륭했거든요. 미국에 와서 수학이 제일 쉬웠어요. 언어는 달라도 수학은 똑같으니까요. 지훈의 솔직한 말에 미스터 앤더슨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지훈다운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수학은 정말 보편적인 언어죠. 당신을 가르치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미스터 앤더슨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지훈 덕분에 자신의 편견을 깨뜨리고 더 나은 교사가 될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 전국대회도 있고 대학 진학도 생각해야 할 텐데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미국에서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어요. 수학에 대한 이야기부터 인생에 대한 조언까지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지훈, 당신은 정말 특별한 학생이에요. 실력도 뛰어나지만 겸손함까지 갖추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도 성공할 거라고 확신해요. 미스터 앤더슨의 격려에 지훈도 감동했어요. 이런 진심 어린 응원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 주세요. 그게 당신의 가장 큰 장점이니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후에야 둘의 대화가 끝났어요. 미스터 앤더슨과 지훈 사이에는 이제 진정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편견과 오해를 넘어선 진짜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었죠. 사무실을 나서며 지훈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단순히 수학 실력을 인정받은 것을 넘어서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꾼 것 같았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취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지훈이 윌밍턴 고등학교에 전학 온 지 벌써 8개월이 지났어요. 교실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학 시간이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지훈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먼저 지훈에게 물어보는 게 일상이 되었죠. 지훈도 이제는 망설임 없이 친구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지훈,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브라이언이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8개월 전 지훈을 무시했던 그 브라이언이 이제는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어. 이렇게 봐. 지훈은 친근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실력도 많이 늘어서 복잡한 수학 개념도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었죠. 리사와 다른 여학생들도 지훈 곁에 둘러앉았어요. 지훈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간단하네. 지훈이 설명하면 항상 이해가 잘 돼. 리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지훈의 설명 방식은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되어서 따라가기 쉬웠거든요. 미스터 앤더슨은 이런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지훈이 단순히 혼자 뛰어난 학생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 이끌어주는 리더가 되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지훈, 전국대회 준비는 어때요? 다음 달이면 본선이네요. 미스터 앤더슨이 지훈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지훈은 펜실베이니아주 대표로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문제 유형도 분석해보고 있고요. 지훈의 답변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점심시간 풍경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훈은 더 이상 혼자 앉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 리사,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큰 테이블에 앉아 즐겁게 대화했어요. 지훈,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친구 중 하나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는 지훈의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궁금해했어요. 김치찌개가 제일 좋아해. 아빠가 가끔 해주시거든. 우리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 언제 한국 음식점에 같이 가자.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며 지훈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진짜 친구들을 사귄 것 같았거든요. 방과 후 수학 클럽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은 이제 클럽의 중심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설명해주고 함께 토론하며 해결책을 찾아 나갔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대수적 방법이고 두 번째는 기하학적 접근이에요. 지훈이 칠판에 두 가지 풀이를 동시에 써내려갔어요. 다른 학생들은 감탄하며 지켜봤습니다. 지훈은 정말 천재 같아. 같은 문제를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니. 한 학생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지훈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재가 아니라 연습을 많이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지훈의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친구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어요. 어느 화창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업이 모두 끝나고 지훈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파란 하늘과 초록색 잔디밭이 아름다웠습니다. 브라이언이 다가와서 지훈 옆에 앉았어요. 지훈, 솔직히 말할게. 처음에 너를 완전 잘못 봤어. 정말 미안해. 브라이언의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8개월이 지나서야 하는 이야기였지만 지훈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친구잖아. 지훈의 따뜻한 답변에 브라이언이 미소를 지었어요. 너 덕분에 수학도 많이 늘었고 편견도 없어졌어. 정말 고마워. 리사도 다가와서 대화에 합류했어요. 지훈이 없었으면 우리 수학 성적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정말 고마워. 친구들의 진심 어린 고마움을 받으며 지훈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단순히 실력을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도움이 되었다는 게 기뻤거든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오후였어요.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8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전학 왔을 때의 어색함과 외로움, 그리고 첫 번째 수학 문제를 푸던 그 긴장된 순간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무시당하던 전학생에서 모든 친구들이 따르는 리더가 되기까지의 여정이 말이죠. 미스터 앤더슨이 교실에 들어와서 지훈을 발견했어요. 지훈, 아직도 학교에 있었구나. 집에 안 가? 곧 가려고요. 잠깐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 처음 여기 왔을 때 생각이요. 그때랑 지금이 너무 달라서요. 미스터 앤더슨도 창가로 다가와서 지훈 옆에 섰어요. 정말 많이 변했지. 너도, 우리 모두도. 네, 좋은 경험이었어요. 지훈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겸손하고 친절한 지훈이었으면 좋겠어. 네, 그럴게요.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지훈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대치동, 괜히 나온 데가 아니지. 하지만 이제는 대치동의 추억만이 아니었어요. 윌밍턴 고등학교에서의 새로운 경험들, 진심 어린 친구들, 그리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선생님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가방을 메고 일어섰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풀 수학 문제들, 전국대회 준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들이 말이죠. 교실을 나서며 지훈은 뒤돌아봤어요.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이 교실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어디를 가든 대치동에서 배운 것들과 여기서 얻은 경험들이 함께 할 거라고 말이죠.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